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광양에서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을 들이받아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흰색 경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순식간에 달려와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의 빠른 속도에 경차는 힘없이 수십 미터를 밀려갑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61살 이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촬영을 갖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같은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의 위험천만한 운전은 여전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고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커브길을 질주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오면 한 발에 더 하는 거죠. 빨리 가다 보니까 이 상색불 보고 제동해봐야 늦어요. 문제는 이 같은 화물차들의 난폭 불법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평균 6명.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사실 화물 차량은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량의 무게 때문에 정지거리가 상당히 길죠. 안전의식 그리고 문제인식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 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이어 가장 많은 2,000여 건. 이로 인해 매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 같은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예산 증액 문제로 공사가 미뤄졌던 여수 신북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신항의 대체양만을 건설하기 위한 여수 신북항 개발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내일부터 예비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8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방파제 1.36km와 계류시설 1.2km 등 모두 182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제2청사 역할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다음 달까지 동부권 7개 시군 이통장 회의를 직접 찾아가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 도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83종으로 확대된 도청 위임 민원과 찾아가는 민원실, 도민의 소리함 운영 등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 업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은 치매 유병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치매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1%인 3만 3천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치매 노인 수는 57%인 1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지재활과 간병 등의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 성가로로 병원에 설치되는 광역치매센터는 암센터 1층에 660제곱미터 규모로 갖춰집니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교육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치매 상담과 요양 기술을 지원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수행합니다. 치매 진료보다는 치매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광역치매센터.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관리와 예방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 복지 시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2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공동체인 행복나눔 복지 중심체를 구성한 뒤 마을 내 복지 대상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복지 중심체 반장을 통해 마을 살피미 임무를 부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 주민 근황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회 홍보와 준비에 매진해야 할 텐데 광주시와 조직위가 엇박자만 내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김윤석 유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대회 초청장과 성화봉을 전달했습니다. 유엔 본부 수장을 만나 유대회를 알리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뒷말까지 많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이 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배제된 것인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윤 시장은 열흘 뒤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의 초청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유대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무리 엇박자여도 유대회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시장의 홍보 활동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마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다 일정도 시에서 잡고 지난달 유대회에 학생들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가 표값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학생들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돌연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와 조직위 간에 또 한 번의 엇박자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위 입장권 정책은 학생들이 표를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최근 유대회 축구연습장 공사 중단 사태는 조직위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기준을 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입찰 계약에 반영이 안 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하긴 했지만 하마터면 국제적인 망신을 살 뻔했습니다. 그 피파 투스타 인증을 받는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나 또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파 과연 투스타 인증이 뭔가. 광주시는 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광주시청 안에 종합상황실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도 상황실은 이미 있는 상태여서 자칫 또 하나의 엇박자 사례로 남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에서 김 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23살 김신혜 씨.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나 그랬어요. 가석방이요? 나 가석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이 김 씨를 도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신문을 열어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정 판결 15년 만에 찾은 법정에는 김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석방만을 기다려온 할아버지와 여동생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친애 생일 검수로 누구 말소리도 안 듣고 그래갖고 그 애기 이 감옥에다가 14년 동안을 지금 살아내고 죽었는가 모르겠어. 김 씨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 감금과 체포, 가혹행위, 자백과 증언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당시 경찰들이 수사 과정의 불법을 시인한 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현장검증할 때 부인해버리면 멈춰야 되는데 조서대로 그냥 진행을 다 해버렸어요. 살해 동기로 알려진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을 수도 없었다는 김 씨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 수사의 위법,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채로 재심 청구인에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정원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뷰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순천만정원 잔디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의 화려한 경연을 포함해 특수 분장쇼 등 뷰티 예술 공연과 뷰티 관련 웰빙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산업박람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뷰티 산업박람회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이색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영업을 시작한 여수 지역 유람선의 야간 운항이 한시적으로 허가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여수 돌산과 오동도를 오가는 754톤급 유람선 이사부 크루즈호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야간 운항을 허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야간 운항을 위해 항해사와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오지마을에도 100원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제부터 100원만 지불하면 버스가 닿는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5개 읍면 11개 마을이며 이 가운데 올해 시범적으로 광양읍 무선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의 용진한 해소를 위한 녹지 지역 용지 변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 산단 업체들의 설비 투자와 공장 용진한 해소를 위해 산단 내 66만 제곱미터의 녹지 지역을 일반 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단 주변 주삼동과 삼일동 주민들은 여수 산단의 녹지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고 공장 확장을 위해 녹지를 훼손한다면 유독물질의 완충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